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양력 6월생의 2020년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6월생 그러면 명리학적으로는 6월 5일 정도부터 이제 5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할 그 타로 카드로 보는 것은 6월 1일부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6월 5일 이전에 태어났으면 5월 운세의 그 명리학적인 견해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타로 카드 견해는 6월 1일부터 보면 됩니다. 자, 5월은 그 계절상으로 봤을 때 5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력 6월은 5달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과 관련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회계, 연구, 탐구, 탐색, 리서치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에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오중에 있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재련할 수 있는 용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월생이 경금을 맞이하는, 또는 경금이 사주 원국에 있다거나, 또는 운에서 이렇게 경금이 온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거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준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수는 이 오화의 충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오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뭔가 그 4차 산업과 관련되는 금융이라든지 회계나 또는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되는 것을 한다면,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원천 기술 또는 자연이 주는 그대로의 제품들, 그래서 곡식이라든지 또는 재화의 가치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외부에서 와서 충을 했으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손을 본다거나 가장 기본이 되는 또는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을 손보게 되고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령이라고 하는 내가 활동하는 공간, 그리고 회사, 집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충이라고 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딪히다, 깨지다, 싸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령을 충했으니까 이사, 이직, 변동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사나 이직, 변동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손을 보거나 추가하거나 받아들여서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경금이 같이 딸려왔으니까. 그래서 5달생 양력으로 6월생들은 경자년을 맞이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새롭게 분석해서 미래에 필요로 하는 자신의 것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오충이라고 하는 것은 부딪히다, 깨지다, 싸우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 있죠. 이사를 하기에 괜찮은 시기입니다. 또는 이직을 하기에 괜찮은 시기인데, 그 이직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한, 또는 나에게 미래에 조금 더 이득이 될 만한 것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충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충이 부딪히다, 깨지다, 싸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육충이 되어서 깨지는 육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망이나 사고 이런 걸로 연관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석을 할 때 꼭 이게 충을 했다고 해서 육친이 깨지거나 또는 사망을 하거나 다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걸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이게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저게 갑오 동주사 했다거나 갑오 동주사 했다거나 아니면 저게 용신이거나 아니면 유일한 일간의 근일 경우에 저것이 좌우충 했을 때 문제로 연결돼요. 그 위의 것은 그냥 외부에서 새로운 자아라고 하는 원천 기술이나 또는 원자재나 이런 것을 도입하게 될 일이 생겨요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오라고 하는 월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것이 30세 이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간목이라든지 오중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수로 인해서 인동되어서 이것이 갑오동주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육친 이것이 깨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수술수 또는 이러한 육친에 해당되는 사람의 건강 이런 것들이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오화가 유일한 근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인데 지지에 근이 없다거나 그런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일간이 다칠 수 있으니 사고로 연결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충했다고 해서 그 해당 육친이 사고가 난다, 수술한다, 죽는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좀 강하게 한다면 동주사했거나 일간의 유일한 근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나 충했으니까 주의하세요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예측의 학문이지 예단의 학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돼 하고 강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예측을 한다면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오동주사 이렇게 되었거나 일간의 유일한 근인데 저 자수가 와서 때렸다거나 이러면 그 해당 육친에 대해서 주의, 즉 사고 날 수 있으니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저 오화가 또는 간목이 그 간목은 머리, 오화는 혈액 순환 계통, 시력, 심장 이런 것을 관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통 쪽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혹시 갑오동주사 되어 있는 사람은 경금이 와서 간목도 때리고 자수가 와서 오화도 때리니까 이쪽 머리 쪽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뇌종양이라든지 아니면 뇌 그 혈관이 뭐 부풀려져서 터졌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진을 받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위험한 게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본다거나 좀 의심스럽거나 그러면 병원을 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위의 것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주의를 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5월생이 경금이 운에서 왔잖아요. 그럼 혹시라도 사주에서 을목이 여기저기 있다면 천간으로 있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 을목은 과거의 경험, 경력, 인맥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경금과 5월생이 경금과 을목을 사주에서 보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예능 분야에 활용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을목이 있고 5월생이면 경금이 을목을 만나서 예능 그랬으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임수가 있다면 임수는 큰 시장을 얘기를 하죠. 또는 외부의 지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경금을 만나서 이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내가 새롭게 만든 것을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생 그러니까 양력으로 6월생 그리고 5달생이 경자년을 맞이했을 때 동주사 되어 있는 갑오하고 월령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오화가 유일한 근인 경우 이것만 제외하고는 크게 나쁘다 하지 않는 그런 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력 6월생은 되게 경자년이 할 일이 많은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명리학적인 견해로 봤을 때 5달생, 양력 6월생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타로 카드로 이제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전체 총운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위치는 나의 상황 이런 것을 상징하는 위치인데요. 컵을 든 기사네요. 컵을 든 기사는 천천히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 방향성이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새롭게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애정운이 좀 좋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준비 단계에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금전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연인카드 역방향이거든요. 우유부단하게 돈을 여기저기 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해요. 연인카드가 재물운을 상징하는 위치에 나왔다라는 것은 돈을 모으기보다 쓰기 쉬운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 자체가 감수성이 예민해서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전달하러 가는 그런 형태의 상황에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또 재물운에 있어서 연인카드가 나왔고 역방향으로 나왔으니까 돈을 벌기보다는 쓰기 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운이 아주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형제운, 그리고 내가 개인적인 취미로 하는 공부, 이런 것에 있어서 컵 10번 카드 나왔죠. 화목한 가정,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집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미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니 형제간의 우애가 안 좋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형제간의 우애가 좋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취미 공부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취가 있겠어요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 관련되는 운, 그리고 가정적인 운에 있어서 세계 카드가 나왔습니다. 세계 카드는 어느 한 가지 일을 다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으로 새 출발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주변에서 축복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이 될 수 있겠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그동안 싸움이 있었다거나 또는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별거를 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가정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출산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집안에 우환이 있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출산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생깁니다 하는 것을 뜻해요. 아까 명리학적인 견해에 있어서 4차 산업과 원천 기술이 합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의미하는 바로 얘기를 하자면 원천 기술, 즉 그 출산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수가 와서 오화를 때렸으니까 뭔가 이렇게 목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출산이라고 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타로 카드에서도 이렇게 가정운에 있어서 출산을 상징할 수 있는 세계 카드가 나왔으니까 올해 출산을 하는 기쁨, 이런 것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연애 카드에 있어서 컵 에이스 카드 나왔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이게 물이 흘러 넘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애정이 흘러 넘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인이 없는 사람들 애인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에 왔고요. 그리고 또 뭐랄까요,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한 사람들도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이의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건강이나 질병의 의미에 있어서 탑카드 역방향인데요. 이게 만약에 정방향으로 나왔다면 사고수, 수술수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방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뭔가 붕괴되고 남아있는 것을 뜻해서 잠복되어 있는 질병을 뜻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한번 수술을 했다거나 또는 예전에 한번 치료를 했던 것들에 대한 재발 우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상대방, 그리고 이건 이제 배우자, 이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배신의 상처, 이것이 역방향으로 이제 뒤집어졌잖아요. 상처를 극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관계가 그렇게 되죠. 첫 번째 위치에서 7번째 위치를 이제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삐졌다거나 마음을 닫았다거나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내가 잘하려고 하니 애정적인 면에 있어서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래처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좀 힘든 거래처였지 않을까, 또는 작년에 마음을 닫고 있는 거래처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이 점차 풀려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이제 거래처의 거래처에 있어서 그 재물 상황, 재정 상황은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도 위기에 처했다라든지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심판카드의 역방향은 정방향 같은 게, 심판카드의 정방향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절의 나팔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역방향은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죽음의 이치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기의 죽음의 이치는 아무래도 뭐랄까요, 주변에서 누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하고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외부의 상대방의 이제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에 있어서 이거 이제 공부, 외국과 관련되는 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팡이 3번 일의 완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상에 나가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게 이루어지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는 학업 성적이 좋은 또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 외국과 관련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것이 완성도 높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에 있어서 펜타클 6번 카드 역방향으로 나왔네요. 펜타클 6번 카드는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안정을 이루고 그것을 외부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적선하는, 기부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재능 기부할 수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역방향으로 형성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결과를 찔끔찔끔 받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걸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굽신거려야 되는 일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카드에서 기사 컵의 기사가 나왔잖아요.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으니까 내가 굽신거릴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사람을 대하는 일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인 또는 직장 내에서 윗사람들한테 좀 굽신거리는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친구와의 관계는 펜타클 퀵 나왔네요. 되게 자비로운 또는 돈이 있는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친구가 많습니다 하는 것을 뜻해서 교우관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감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은 해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숨겨진 적에서 지팡이 소년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예측, 잘못된 관찰 또는 잘못된 일의 시작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를 듣는다거나 그랬을 때 그 정보를 웬만하면 걸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운에 있어서 소드 10번 역방향이 나왔거든요. 소드 10번의 정방향은 일이 끝났다, 마무리가 됐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역방향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의 끝을 놓치지 마세요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끝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질병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탑이 붕괴되고 남아있는, 그리고 갇혀있는 것을 얘기를 해서 질병이 다 나은 줄 알았던 것이 재발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이잖아요. 근데 총운에 있어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질병 쪽으로 한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가 아니라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관계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라, 뭐든지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상징하는 카드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볼 것 같아요. 자, 이걸로 6월생 양력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태어난 사람의 2020년 경자년 운세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이걸로 6월생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